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인력이 8개 부서 총 60여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수사를 하면 이런 대규모 수사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요? 말이 60여 명이지 지원부서와 연계된 공조부서까지 포함하면 100여 명은 좋게 넘고도 남는 수준인데요. 반드시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인 거죠. 이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주관하는 부장검사 이상 지휘부 대다수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 인맥으로 파악되는데요.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개부, 수원지검 4개부, 성남지청 1개부 등 8개 부서 60여 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국세청 등 내외부 파견 인력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수사 인력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정치 보복에 국민의 삶까지 볼모로 삼은 검찰. 소는 대체 누가 키울 겁니까?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개부, 수원지검 4개부, 성남지청 1개부 등 8개 부서의 60여 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국세청 등 내외부 파견 인력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수사 인력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 후보를 향한 정치 보복에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소위 윤석열 사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 18일 윤석열 사단 송경호 검사가 지검장으로 임명되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먼지털이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박기동 3차장 검사와 고형건 4차장 검사, 그리고 선거법 위반 수사를 맡고 있는 공공수사 2부 이상현 부장검사,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맡고 있는 반부패 수사 1부 어미준 부장검사, 반부패 수사 3부 강백신 부장검사, 호승진 부부장검사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원지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을 물론이고 9월 23일 임명되어 이재명 대표 전담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김영일 2차장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수사정보 1 담당관을 맡았던 윤석열 사단입니다. 6월 28일 임명된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이었고 조상헌 차장검사는 박용수 특검단 소속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은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재명 대표 아들, 법인카드, 성남FC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집착하느라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이 산처럼 쌓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쌍방울 수사 때문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파견을 떠나면서 장기 미제 수사 사건이 검사 1인당 100건에 달할 정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민생은 뒷전인 채 정치 보복에만 자원을 집중하는 정치 검찰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개 부 60여 명의 검사가 총동원되어 1년 넘도록 수사를 하는데도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물증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대장동에서 안 나오면 성남FC로, 성남FC에서 안 나오면 쌍방울 사건 피의 사실을 흘리며 언론 플레이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재명 정치보복 전담 수사부로 전락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충고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집착을 그만 버리고 범죄 혐의와 물증이 뚜렷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김건희를 즉각 소환 수사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에도 충고합니다. 정치 보복의 칼춤을 위해 수많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지 마십시오. 박찬대 최고위원은 민생은 뒷전인 채 정치보복에만 자원을 집중하는 정치검찰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8개 부서 60여 명의 검사가 총동원돼 1년이 넘도록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물증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하듯 대장동에서 안 나오면 성남FC로, 성남FC에서 안 나오면 쌍방울 사건 피의 사실을 흘리며 언론 프레임만 반복할 뿐이라는 건데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검찰공화국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대표를 검찰 소환한 성남FC 광고비 의혹 사건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어이가 없는데요. 과연 이걸 검찰이 수사를 할 사안이 되는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수혜를 봤다고 하는 현대입니다. 메시가 골을 넣는 이 장면에 뒤에 현대 로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는요, 국제 피파와 10년 넘게 2,700억 광고비를 내고 있습니다. 2,700억 광고비를 어마어마하게 내면서요, 2010년에는 남아공 월드컵 때 약 9조 흑자를 9조의 광고비를 톡톡히 9조의 뭐라 그럽니까? 광고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러시아 월드컵 2018년입니다. 그때는 이 2,700억 광고비 내면서 약 10조의 광고비를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광고를 봤다고 해서 이번 월드컵은 현대 월드컵이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옵니다. 두산 FC입니다. 두산 FC 경기장입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남 FC 경기장입니다. 저쪽을 향해서 해주십시오. 성남 FC 경기장입니다. 성남 FC 경기장에 두산 광고가 있습니다. 이 두산은 광고비를 낸 겁니다. 광고비. 성남 FC가 축구할 때 광고비를 내고 그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려고 하는 그들의 영업 방식입니다. 이것은 성남 FC 후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재명 우리 대표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빈약한 논리로 두산 기업이 성남 FC를 통해서 광고하려고 했는데 왜 이재명 우리 대표를 소환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빈약한 논리, 이런 검찰 안 됩니다. 검찰에게 제가 경고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장 징역 8년에 150억 벌금, 주가 조작 선수 김기현,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 김건희 여사와 함께 했다고 하는 그런 공범들입니다. 이들이 엄연히 이렇게 엄청나게 구형받았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하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빨리 정의로우려면 김건희 여사 소환하라, 이렇게 명하시고, 한동훈 법무장관 뭐합니까? 둘이 특수관계라고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빨리 김건희 여사 소환하고 수사하십시오. 규호미 서영교 최고위원도 성남FC에 대한 두산건설 등의 광고비 지출이 기업의 일반적인 영업 방식의 일환임을 강조했는데요. 서 최고위원은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번 월드컵에서 메시가 골을 넣는 이 장면 뒤에 현대 로고가 나와 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피파에 10년 넘게 2,700억 원의 광고비를 내고 있다며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는 약 9조의 광고 효과를 봤다고 한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는 약 10조의 광고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를 봤다고 해서 이번 월드컵은 현대 월드컵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다고 한다며, 이어 성남FC 경기장엔 두산 광고가 있다. 성남FC가 축구할 때 광고비를 내고 그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려 하는 그들의 영업 방식이라며, 이것은 성남FC 후원이 아니고 성남FC를 통해 광고를 한 것인데 왜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하는 것이냐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우리 언론인들께서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강원도까지 오셔서 어제 저녁에도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아마도 좀 이따 나갈 때 되면 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입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2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안규령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장관에게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안 대변인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김 씨와 최 씨가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를 수시로 전달받았다는 녹취록과 증언이 검사 신문 과정에서 공개됐다며 강력한 물증을 확보했는데도 검찰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그는 한 장관은 전날 야당 탄압 수사 지적에 대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라고 말했다며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왜 다른 국민과 똑같은 사법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환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피해자들은 구형 재판까지 마쳤다. 왜 김건희 씨만 열애냐고 반문했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많은 국민들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이 나라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좀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일반적인 소환 통보에는 응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까지 나왔는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수사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며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 하는 게 이 나라의 법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일방적인 소환 통보에 응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문제라고 하나마나한 소리를 짓거려댔습니다. 한동훈 장관, 당신이 들고 있는 잣대가 올바른 잣대입니까? 그게 당신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에 부합되는 게 맞습니까? 김건희는, 최은수는, 당신의 딸 알렉스 하는 과연 이 잣대로 공정하게 정의롭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